네, 상반기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기분 좋게 이 2015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상당히 또 역시나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우선은 좀 전반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 그리고 경기 시작하자마자는 약간의 좀 출렁거림이 나타났지만 또 후반 들어서 선전해주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경기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들까지 짚어볼 텐데요. 오늘 해설에는요, 한양증권 여의도 아레나 권충현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상반기 마지막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2015년 상반기에 좀 수익 좀 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상반기에 뭐 수익률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가 방금 전에 좀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피가 8% 올랐고요. 지수만요. 코스닥 지수가 자그마치 35%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 좋게 좀 경기를 관람하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좀 효자 선수, 어떤 선수 있었던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코스닥 쪽에서 대부분의 주식들이 굉장히 좀 효자 노릇을 많이 해줬던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네오팜 굉장히 좀 수익을 좀 많이 내준 네. 종목으로 좀 갖고 있어서 좀 수익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경기는 좀 어떠셨어요? 오늘은 글쎄요, 아침에 하도 그냥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요즘은 순간 저렇게 밀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호가가 얇은가 봐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역시 연기금 뭐 조금이지만 그래도 샀고요. 그리고 이제 투신 쪽 자금이 괜찮았던 것 같고 중국이 또 너무 위아래로 한 5%씩 막 흔들리다 보니까 약간 흔들림은 셌던 장세인 것 같은데 조금은 어제보다는 그래도 분위기가 낫지 않았나 싶고요. 거래소는 그래도 이제 중심 라인 한 21선 그 정도 중심 잡고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에너지 축적 과정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은 위아래로 이 꼬리가 길기 때문에 네.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하루 정도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변동폭은 유가증권 시장보다 코스닥 쪽이 더 크게 또 네,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요, 오늘 선수들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라인업 공개합니다. 1번 타자 지스마트 글로벌, 2번 타자 대림산업, 3번 타자 FNC엔터, 4번 타자 한미사이언스, 5번 타자 인터파크, 6번 타자 누리텔레콤, 7번 타자 제일모직, 8번 타자 미넨디, 9번 타자 현대차입니다. 네, 이렇게 좀 9명의 선수들 좀 함께 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좀 한 명이죠. 오늘 새롭게 또 데뷔전을 치른 이 미넨지 이 선수만 좀 뒷걸음질을 쳤고요. 나머지는 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 권충현 과장님 좀 어떤 식으로 라인업 총평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라인업에 뭐 3번으로 보시면은 뭐 FNC 엔터 같은 경우 있는데요. 엔터주가 좀 특징적으로 굉장히 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실적께서 좀 기대가 된다는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상승폭을 좀 키웠던 것 같습니다. 뭐 AOA라는 걸그룹 전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새로 또 앨범이 나오면서 뭐 대만, 일본, 한국 이렇게 좀 같이 동시 발매를 한다고 하면서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연간 한 1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2,200억 수준이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아직까지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종목으로 보여져서 좀 3번에 좀 집어넣어 봤고요. 그리고 미넨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신규 상장을 좀 했습니다. 미넨지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을 했는데 일단은 뭐 공모가보다는 뭐 2배 이상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이상까지 올라갔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만 지금 일단 올해 기준으로는 120억 정도 1분기에 한 30억을 해서 쉽게 계산해서 곱하기 4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신규 상장을 할 때는 가장 우려할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상장을 위해서 좀 실적을 뽑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 조금 저는 좀 우려스럽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상장을 하면서 비용이 굉장히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현재 주가가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 주가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좀 이런 식의 좀 차트 이런 식의 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허 의원님은 오늘 라인업 어떠세요? 예, 일단 뭐 2번 대림산업도 오랜만에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타자 한미사이언스 사실 뭐 주가 상승률로는 홈런까지는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뭐 그만큼 존재감은 아직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장 자리 꿰차고 있는데 아직도요. 그리고 누리텔레콤도 뭐 눈에 띕니다. 지스마트랑 누리텔레콤 좀
핫하게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터파크가 조용히 좀 꾸준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아프리카 TV 올라갈 때 개인적으로 인터파크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아프리카 TV하고 메르스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쇼핑 관련한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제일 모직은 이제 IPO권 정말 삼성 쪽에서 엄청나게 합니다. 물량 공세에 막 이렇게 계속해서 합리화시키려는 그런 이제 행사까지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 정도 정성이면 합병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민엔진은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아침에도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3천억 이상으로 출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얘네가 자본 총계가 200억도 안 돼요. 근데 거의 PBR이 15배 이상에서 출발이 나왔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좀 놀랐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요 주식은 이제 배당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약간 컨셉을 바꿔서 배당이 한 3.5%까지는 가능하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림산업 잠깐 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1분기에도 괜찮았잖아요. 건설사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유화 쪽이 한 300, 건설에서 한 300 나오면서 한 600억 정도 했는데 컨센서스가 지금 한 7, 800억 대인데 오늘 거의 1000억대가 나왔어요. 그거 나오면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 약간 리스키한 부분이 있다면 며칠 전에 나왔던 리포트인데요. 지금 제일 큰 데가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가 한 4조 원대가 남아있고, 그리고 GS가 한 2조 원대, 대림하고 대우가 각각 한 1조 원씩인가? 아직도 그 해외 쪽에서 장기 매출 채권이라 잡아놨던가요? 그러니까 해외 공사는 들어갔는데 아직 뭔가 계상이 안 된 부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빅베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약간 우려 섞인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실적은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색안경을 끼고 보자는 게 아니라 대차대조표 뜯어보시면 장기 매출 채권 조선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게 오랫동안 많이 쌓여있는 부분들은 IR 쪽에 한 번이라도 문의는 해볼 정도가 있다. 투자자라고 그러면 거기에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좀 꼬치꼬치 캐물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좀 대림산업부터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권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선수?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겠는가 예상을 합니다. 1분기에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한 800억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은 리포트 상으로는 900억 정도 수준의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000억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실채권의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현대건설하고 대림산업이 가장 빠르게 좀 부실을 떨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아무래도 좀 장사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눌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은 있겠지만 뭐 1조가 굉장히 큰 숫자이긴 하지만요. 지금 현재 숫자를 찍어내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연간 한 4천억 정도 충분히 벌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 2, 3년 안에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떨어내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한국 정부가 추경에 들어갈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는 건설주가 굉장히 좀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저는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번 해줬고 그리고 굉장히 좀 글로벌 경기가 유럽, 뭐 그리스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스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준다면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좀 핫하게 반응할 가능성. 어떻게 봤을 때는 뭐 글로벌 때문에 좀 금리 인하를 하게 됐지만 어부지로 부동산 시장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좀 국내 시장 쪽에서도 좀 굉장히 부동산 신규 매출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주가 자체도 차트 자체도 굉장히 좀 오랫동안 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쉰 모습들, 그동안 오래 쉬었던 부분을 한 번에 해소를 한다면은 주가 상승,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잖아요. 지금 금리가 맞죠? 1.5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정도 1% 깨질까요? 0%대 들어갈 수 있을까요? 1% 깨지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더 마지막 카드를 꺼냈을 수 있는 시점이라고는 생각을 좀 하고 이번 있습니다.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떨어뜨리면서 약간은 분위기는 잡아놓은 것 같아요. 성장률 떨어지면 금리 중국 봤을 맞습니다. 때는 같이 떨어졌었으니까. 근데 저번에 1.5%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마지막이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메르스 여파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적으로 그렇죠. 뭐 내수 경기 안 좋아지는 게 숫자로 확인되면서 한 번 더라는 의견이 진짜 정말 힘을 얻고 있는 것 선거가 같아요. 내년인가요? 총선이 내년인가요? 지금 총선은 내년으로 총선 알고 내년 있습니다. 맞네. 네. 그럼 한 번 또 한 번 더 할 가능성이 높고요. 뭐 뭔가 2% 액션. 깨질 때부터 계속해서 뭐 마지막이다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뭐 한 번 정도는 더 해서 내수 경기를 좀
살려준다면은 주가가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눌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선수 볼게요. 4번 타자 한미사이언스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한번 이걸 해볼까요? 네. 사이언스가 사실은 뭐 포인트는 사실 없어요. 그냥 1등이다 뭐 이 정도거든요. 일본 쪽은 제가 제약업체들이 그래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핫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한번 바꿔 복성제약이라고 있더라고요. 중국 네. 복성제약. 걔네는 차트가 복성제약은 고점에서 거의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만큼 올랐다가 이렇게 그냥 확 꼬꾸라졌더라고요. 근데 한 시총이 우리 돈 환산해 보니까 한 12조 원이고 퍼가 한 25배. 근데 사이언스는 한미제약이랑 이제 한미약품이랑 합쳐야 한 12조 되거든요. 아까도 근데 이제 시총으로 봐서는 셀트리온 빼면 이제 1등 주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수사이긴 한데 사이언스가 이제 1등이고 그런 어떤 이상이 프리미엄까지 이제 가미 되는 것 같고요. 퍼는 사실 뭐 아까 복성제약은 30배도 안 되는데 얘네는 퍼는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높아요. 수백 배기 때문에. 근데 그렇죠. 파이프라인 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읽은 리포트는 16개인가 17개인데 막 허무맹랑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아닌 것 같고요. 저번에 일라이릴리한테 했던 그런 치료제급에 유사할 수도 있는 그 라인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미가 그때 리포트 3월 달에 나왔을 때 그거 많이 해봐야 한 4조 5조 그랬거든요. 근데 시총이 지금 벌써 6조 뭐 금방까지 와 있잖아요. 5, 6조까지. 그래서 다른 파이프라인에서 한두 개만 더 터져도 한미는 여기서 더블 더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러면, 방금 예. 전에 차트 나왔잖아요. 예. 올해 상반기 동안 저 종목 몇 퍼센트 오른지 혹시 아세요? 한 1000% 올랐나요? 어, 10배 올랐나요? 그렇게 세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이 종목이 아, 요즘 올해는 뭐 몇백 네. 프로 이거는 말 이유도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급등주가 너무 5, 많아가지고. 6배 정도 올랐다. 지금 저는 차트 보면은 별로 안 가팔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저 종목이 이번 상반기에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거든요. 1등은 732% 올랐습니다. 1등은 한미약품인가요, 혹시? 1등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는 없어요. 근데 최근 들어 작은 저희가 종목인가요? 네, 산성이름의 소형주? 아닙니다. 거래소에 있는 우선주예요. 최근 들어서. 태양금속 우선주 아니에요? 그렇죠. 아. 네.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종목이 태양금속 우선주 1142%. 어제 종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거의 12배 정도 오른 이번에 종목이 바뀌고 나서 그냥 다 오른 거죠? 네, 태양금속 우선주 그래요.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는 꾸준히 잘하셨네. 올랐는데 15,200원에서 현재는 지금 13만 원대까지 거의 공이 하나 더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라이센스 아웃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권 과장님은 이 종목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한미 사이언스 뭐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지금 신규적으로 추가적으로 나갈 부분이 가장 빠르게 이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당뇨 치료제, 네. 당뇨 치료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대만 맞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 계속 약 안 먹어도 되고요? 네, 그냥. 일주일 동안 한 번만 맞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핫하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소문으로 듣기에는 좀 베팅이 들어갔다는 것 같아요. 여러 벌써요? 업체에서 아, 베팅이 들어가서 네. 계속해서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아무래도 주가 굉장히 그거 좋은 것 가져가려고요, 같고요. 그 기술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시총이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다만 차트 뭐 보면 도저히 못 사겠죠. 네, 다만 뭐 미국 시장을 보면 또 네. 제가 봤을 때는 들고 가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 바이오 붐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한국은 한 2년 뒤에 지금 찾아오고 나서 이제 막 좀 이제 버블이다 얘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이 버블이 한 번 더 가지 않겠는가라고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장에서 바이오 붐이 뭐 한 10%씩 15%씩 빠질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요. 네, 네, 예. 다만 뭐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바로 반등이 나와주면서 아직까지는 버블이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버블이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네.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가능성이 거기에 또 높다라고 밸류도 또 안정적이죠. 그 나스닥이 좀 세도 네. 바이오테크 쪽은 그렇게 안 세는 걸로 나와 있던데 퍼가 뭐 안정적인 걸로.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퍼 100배, 200배짜리 종목들이 종목이요? 굉장히 좀 많은 종목은. 걸로 알고 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따졌을 때는 뭐 물론 큰 회사들 뭐 어떤 회사들 있죠? 뭐 딜리어드 사이언스. 네, 뭐 그런 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지만 퍼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00배, 200배 굉장히 높이 그런 것도 있군요. 예, 그런 많이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관심 선수 한 선수만 좀 더 볼게요. 어떤 부분 눈에 띄세요? 네, 누리텔레콤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는데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스마트 그리드
트렌드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지금 바닥에서 한 3배 정도 급하게 좀 올라와서 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쉬다가 좀 양봉을 좀 내서 좀 그런 제가 좀 관심을 좀 가져봤는데 일단은 7월 달에 유럽 수주권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에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노르웨이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이제 수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면 현재 지금 수주가 한 550억 정도 올해 좀 있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면은 추가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한 100억 수준인데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억 정도 됩니다. 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유무선 모뎀 등 이런 것을 봤을 때 뭐 비교를 할 회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네네, 퍼가 네. 뭐 제가 봤을 때 15배에서 20배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나라든지 뭐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 추가적인 큰 수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회사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만약에 내년에 충분히 한다면 내년까지 봤을 때는 뭐 200억에서 2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제가 봤을 때는 뭐 5천억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얼마나 하나요? 지금 현재는 1,400억입니다. 그럼 한 다만 3배, 4배 정도까지. 일단은 뭐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네. 충분히 총 5천억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그런데 이 하반기 수주 관련해서는 사실 시장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특히나 좀 사이즈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공시 나고 나면은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밸류에이션으로는 지금 설명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한 18배, 15배 수준에서는 좀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관심 선수들 체크해봤습니다. 누리텔레콤, 한미사이언스, 대림산업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MVP 선정해보겠습니다. 오늘의 MVP는요? 네, 오늘의 MVP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네, 오늘의 4번 타자 한미사이언스 4.74%의 상승 흐름으로 오늘도 강했습니다. 앞으로도 좀 해설위원 두 분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이제 내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몇 시간 후에 진행될 만한 증시인데 달력 한 장도 넘겨야 되고 이제 하반기에 첫 번째 거래일이어서 상당히 좀 기대도 되고 또 약간의 좀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좀 관전 포인트 맞춰볼까요? 일단은 뭐 전부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스 쪽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과관입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쪽에서는 자기네는 돈 못 갚겠다 이러고 있고 IMF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못 갚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아니, 있어도 안 주는 건 아니죠. 협상은 결렬인데 문제가 뭐냐면 협상은 결렬인데 IMF가 돈을 못 갚아도 디폴트는 안 시키겠다. 이거 협상된 거 아닌가요? 아니 우리가 일반 기업을 네. 봐도 개인이나 기업을 봐도 당장 안 한다고 디폴트는 아니잖아. 한 3개월 연체해야 되지 않나요? 개인으로 일단은 따지면? 그거를 이제 뭐 한 몇 네. 개월 정도 뒤로 채무를 네. 좀 연장을 네. 해달라는 거였는데 뭐 협상에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막상 네. 못 갚는다고 하니까 디폴트는 아니라 그러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리스 국민들이 한 7월 5일까지 굉장히 무정부 상태를 한번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두려움과 공포. 은행에서 돈을 못 찾고 집에 놔두면 집에 금고에 넣어놓나요? 그 하루에 사람들은? 7만 원 뽑을 수 있대요. 7만 원, 네. 우리 돈으로 7만 원을 하루에 뽑을 수 7만, 있어요? 60유로. 지금 모든 게 올스탑이고요. 뭐 버스 같은 경우도 거의 무료로 지금 타고 있고 거의 정보가 없는 상태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7월 5일까지 경험을 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몰랐는데 그리스 같은 경우는 연금을 퇴직 이후에 100%를 받는다 그럽니다. 전에 자기가 받았던 월급의 100%를 죽을 때까지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100%라는 게 지금 원래 받고 있는 받던 월급을 월급. 퇴직하고 나서도 100%를 그대로 받는다는 받는다고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좋은다는데요? 이민 가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봤을 때는 유럽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한번 고치고 넘어갈 때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리스 편도 들고 싶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박상장님과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가 물론 돈 갖다 쓴 건 맞아요. 근데 그 판을 짜준 거는 거대 그 기업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금융회사들. 나쁜 짓은 자기네가 다 해놓고 책임만 그리스한테 떠넘기니까 그리스 입장에서는 짜증 날만 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치프라스 마음도 이해는 돼요. 짜증 나는 국민들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뭐 이런 제가 거. 봤을 때는 뭐 치프라스 총리 이번 이슈 이후에는 좀 잘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네. 그런 부분도 물론 네. 약간의 좀 연민이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번에도 돈을 빌리겠다 혹은 이렇게 돈을 쓴 쪽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맞습니다. 약간 해봐요. 빌려준 쪽에 네. 책임 그 때문에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그리스 악재가 좀 마지막 악재가 되지 않겠 시장에 좀 마지막 악재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동안 뭐 예. 가뭄이라든지 뭐 메르스도 뭐 3일째 지금 확진자가 없기 시작했고요. 뭐 가뭄 같은 경우도 지금 비가 또 내려주면서 굉장히 좀 단비가 진짜 정말로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좀 그리스 문제만 좀 어느 정도 해소된다면은 충분히 크게 상승 흐름을 그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중국 금리라든지 그리스 국민 투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유로존에 남는 쪽으로 충분히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좀 생각을 하고 또 한국 정부 또한 뭐 추경 7월에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뭐 네. 15조 플러스 알파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것 다음 같은데. 주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다음 주면은 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기 또 다음 때문에 주면.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추가적 금리 인하가 만약에 가능해진다고 보면은 시장 굉장히 상승 추세를 크게 그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좀 생각하고 오히려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시는데 네. 중국 최근에 좀 급락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성장성 결여 때문에 일단은 상단에서 맞은 거에 대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좀 리즈너블한 하락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네. 현재 뭐 요 근래 한 2, 3일 정도 굉장히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이슈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중국 투자자들 중에 거의 90%가 개인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만약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연기금이라든지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좀 세게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텐데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받쳐줄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지금 하락하는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신용을 좀 막겠다, 신용하는 한도를 좀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의 여지가 좀 크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약간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렇게 고점에서 한 20, 30% 지수가 빠지면 종목별로는 막 그냥 반토막 7, 80% 깨지는 종목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있다 보면 막 자살 소리도 들리고 객장이나 뭐 직원들 같이 또 근무도 그런 부분이 거기는 공산당이 많아서 아예 그런 걸 통제하는 것이라서 안 나오는 건지 이 정도면 지금 벌써 이미 거기 지금 얘기가 난리가 나오고 났을 것 있습니다. 같은데요. 처음 종목들이. 제가 알기로 음봉 세 번째 맞은 날 이제 30명 이상 자살을 했다라고 그래, 뉴스가 이미 나왔었어요?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또 반등을 잠깐 줬다가 다시 한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은 뉴스. 그러면 1단, 2단, 3단까지는 가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거의 하고요. 마무리된 걸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외국계 자금도 이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봅니다. 그러면 내일 경기에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 보겠습니다. 선수 호명해 주시죠. 네, 일단 1번 타자입니다.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2번 타자 비옴쿠첸입니다. 그리고 3번 타자는 신세계 푸드. 네, 지금 클린업 트리오 3번, 4번, 5번 타자 호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엑세스바이오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일단은 엑세스바이오는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 키트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가 있는데 말라리아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제가 있고 완전한 치료제가 있고요. 또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좀 이런 상황만 다운시킬 수 있는 좀 맞아서 이렇게 좀 상황만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데 일단은 치료제 같은 경우는 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이 좀 부작용을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엑세스바이오에서 이제 이 부작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좀 일종의 진단 키트라고 진단 키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도 이번에 좀 권고사항으로 이 약을 좀 권고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WHO에서 이제 에볼라 쪽에 돈을 많이 쓰면서 좀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매출이 좀 많이 줄었는데 2분기 실적은 일단은 좀 가물가물합니다. 다만 3분기 실적에는 좀 굉장히 WHO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로서 주가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바이오주 치고는 굉장히 좀 못 오른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해볼 만한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게 좀 생각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리온쿠첸 밥솥 주네요? 네, 맞습니다. 리온쿠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고요. 예전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요 근래에는 뭐 주가가 그냥 뭐 바닥에서 올라온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7월 말일 날 물적 분할을 좀 합니다. 일단은 쿠첸 이제 밥솥 회사와 전에 이제 부산방직의 부방유통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부방유통 같은 경우는 안양 이마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건물하고 또 이마트가 유일하게
유일하게 유일하게 자기들이 좀 프랜차이즈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은 그 자산이 굉장히 좀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 가치만으로도 현재 시총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쿠쿠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6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시총이 한 2조 5천억, 2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쿠첸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 한 3분의 1 정도 시총은 따라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두 종목을 불적 분할을 한 이후에 합산해서 한 1조 정도 가야 된다라는 스토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3천억 수준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신세계푸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는 2분기 메르스로 인해서 실적 악화 가능성이 좀 대두가 되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수급적으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세계 직원들이 이제 2023년까지 굉장히 좀 기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 회사에서 이런 식사라든지 이런 유통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성장성이 좀 어떻게 봤을 때는 장담돼 있는 성장성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해서 가져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선정해봤습니다. 엑세스바이오, 리홈쿠첸, 그리고 신세계푸드였습니다. 그리스와 관련된 악재, 이것이 장마가 아니라 한 차례 소나기다라는 평가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나온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4거래일 만에 강한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장마감 앞두고 있고요. 5%대 급등 시세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중 골든타임이었습니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